자, 그나저나 네. 이재용, 네네네. 드래곤, 제드래곤.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네. 그 제드래곤이 그 삼성을 먹기 위해서 예. 뭐 삼성물산 부당합병도 시도했고 네.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제대로 수사하면은 이재용 뭐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라인이 수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때부터 예. 다 무죄. 지금 2심이 이제 엊그제 나왔는데 네.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야, 그 임원들도 딸려 네. 들어간 임원들도 다 맞습니다. 무죄. 예. 예. 간단하게 좀 이 상황이 사실 복잡한 게 이게 10년이 넘은 사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의미심장한 일들이. 네. 다 짚어드리긴 어려운데 네.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재용이 승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삼성전자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지배권이 제일 중요한데 이재용 개인 지분은 1% 조금 넘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택도 없죠. 예. 그러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해서 내가 삼성의 지배력을 확보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삼성물산을 그렇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삼성물산 지분이 또 없네. 예. 그래서 제일모직 삼성물산보다도 훨씬 맞습니다. 못한 예. 제일모직을 그렇죠. 삼성물산을 집어삼키는 그렇죠.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일모직이 워낙 삼성물산에 비해서 초라하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물산 뭐 일부러 아파트를 안 짓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엉망진창으로 맞습니다.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해서 제일모직이 먹을 그렇죠. 수 있게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예. 제일모직을 통해서 손 안 대고 삼성물산을 헐값으로 먹어서 제일모직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까지도 내 밑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핵심인데 그렇지. 이게 말이 되려면 예. 두 가지 어거지를 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헐값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아파트를 그래서 안 지은 것도. 그리고 제일모직은 가치를 뻥튀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 삼성물산의 가치를 누른 것이 소위 말하는 배임 이슈고 주주들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한 것들인 예. 거고요.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회계 부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닌 회사를 뻥튀기 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 삼성물산을 누르면 그 멀쩡한 주주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당장 그 외국 자본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엘리엇입니다. 엘리엇.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물산이 이 합병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네.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사실은 정권. 이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유라한테 말 사줘서 네. 뇌물로 그래서 정유라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를 건드리려고 박근혜가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을 수직적으로 건드려서 결국에는 찬성하게 만들었다.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그렇죠. 한 사이클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재용이 이미 다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사면 받았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대법원에서 이거 부당승계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뇌물을 준 거구만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예. 확정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뇌물 사건이고 이번에는 같은 일을 한 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을 낮춘 배임 문제와 뻥튀기한 제일모직 회계를 뻥튀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용의 개인에 대한 형사 문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이미 내려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1심과 2심이 전부 다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부당승계 목적을 다 부인합니다. 이미 대법원이 다 인정한 걸 부인해요. 그러면서 아닌데 설사 승계 작업을 목적으로 한 게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는데 라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껴가기 위해서 어거지 논리를 만드는 거죠. 부당승계를 위해서 일을 꾸렸다가 아니라 부당승계 목적이 있을지라도 다른 목적도 있다. 다른 목적이 있기 회사에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회사 발전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목적이 또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승계만을 네네.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서 이재용을 기소한 거는 부당하다. 네네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삼성물산을 눌렀던 그 수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예. 기상천외한 논리를 주면서 면죄부를 줍니다. 주주들에 대한 가치 누른 적 없다. 약탈적 행위 아니다. 뭐 아니다 등등등 해가지고 사법부가 문제 있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예.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 제일모직 관련해서 가치를 뻥튀기한 부분은 사실은 제일모직은 어떻게 가치를 뻥튀기 하기가 힘들어서 제일모직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바이오에픽스라는 또 손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는데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 하기가 힘드니까 그 자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고 그 자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손자회사인 에픽스를 뻥튀기 했거든요. 예. 요때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얘기였는데 자회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예. 그 자회사 밑에 다시 삼성 바이오 에픽스 그렇지. 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자의 가치를 뻥튀기 합니다. 2천억짜리 회사를 4조 5천억짜리 회사로 하루아침에 바꿔버립니다. 예. 하루아침에 에픽스를 바꿔버려요. 기억이 복원됩니다. 에픽스를 갑자기 4조짜리 회사로 바꾸고 그래서 다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연결 재무 효과로 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회사로 뻥튀기가 되고 그런 자식과 손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일모직 제일모직이 다시 가치가 뻥튀기가 되면서 이 합병 비율이 오히려 삼성물산이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보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1이면 삼성물산이 0.36이 되면서 네. 3분의 1 토막으로 이쪽을 디스카운트하고 저쪽을 높이는 세계 네.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한 일이 깔려 있는데 이번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회계 관련해서 공시 관련해서 누락한 게 좀 있어. 잘못된 게 있는데 은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아이고야. 이 논리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공시 누락을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모르게 회계적으로 조작한 것 같은데 은폐는 아니야. 이러면서 고의 은폐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말하면 과실 회계 누락인 것처럼 얘기해서 이 모든 뻥튀기가 다 이번에 인정이 됩니다. 통상 그렇게 하더라도 무죄를 때리진 않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19개 혐의가 들어갔는데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23개 혐의입니다. 23개 혐의 전부 무죄. 이거는 보니까 사법부가 어떤 작업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사법부도 문제지만은 검찰이 그렇게 무죄를 받도록 길을 터준 게 아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 떡볶이 먹는 자리까지 쫓아가가지고 대통령님 잘 먹겠습니다. 이지랄 떨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짚어볼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좀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심이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국정농단과 맥을 같이 하는 그 국정농단 사건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박근혜는 탄핵당했을 때 심판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건 형사재판이 있는데 이재용 1심이 그거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같이 시작했거든요. 10년 걸렸어요. 이재용 재판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특히 이제 1심은 박근혜 때보다 더 많은 공판을 합니다. 제 말씀 이겁니다. 왜 이재용 1심이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아까 제가 왜 일부러 시간도 없는데 국정농단 사건을 가져왔냐면 그때 이재용 뇌물 주고 박근혜 감옥 보내고 이거 다 유죄야라고 인정했던 대법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재용이 검찰을 윤석열이와 함께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꾼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면 자기가 대법원장이었을 때 이거 부당승계라고 좀 전에 판결 내린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너 부당승계라고 했잖아. 왜 이런 1심이 올라와? 이러면서 다시 한번 파기될 가능성이 있죠. MS 김, 김명수 대법원장. 그래서 이재용의 1심은 대법원장이 바뀔 때까지 지연전술로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지연전술, 재판 지연전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래서 공판이 박근혜 공판보다도 더 많다니까요. 대통령 뇌물 사건보다도 이재용 재벌 총수 하나 보내는데 무슨 재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무슨 기간이 그렇게 오래 만 4년 가까이 1심 이끌어 대한민국 형사재판 중에 가장 오래된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두드려볼 문제는 그래서 결국 대법원장이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뀌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왜냐? 이런 식으로 1, 2심만 조작하고 나면 대법원에서도 문제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2심의 결과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엎어버리겠지만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게 관행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혹시 약속대련 한 거 아닌가? 윤석열이가 그 분명한 것은 또 그 밑에 똘마니였던 한동훈, 이복현이가 그 삼성 수사를 한 거는 당시 정권,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잘 보여가지고 나중 검찰총장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를 했고 검찰총장일 때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에 무조건 욕 먹어야 되는 게 하나가 무능과 무리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됩니다. 일단은 졌잖아요. 어떻게 전부 무죄를 받습니까? 그렇지. 이 명확 관한 사건에서
이건 길을 터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능과 또는 이 아무튼 무리 이거는 어쨌거나 뭐든지 혼이 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제가 약속 대련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거죠. 무능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어쩌면 질 것을 예상하고 판결이 그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덫이 있다. 예를 들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 증거를 잡으려고 네. 이 회계 부정 문서 같은 것들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세요? 그 무슨 공장 바닥에서 그 바닥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다가 그걸 네. 파묻은 거를 예. 그 내부 제보를 받아가지고 또 통신 기록이나 그 전화를 압수해가지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결국에는 바닥을 뜯고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파묻은 애들은 다 증거인멸을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된 증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게요? 그 증거가 새로 생긴 증거 2,000 몇 건이 전부 다 증거 불채택됐어요. 증거 능력이 없다. 부당하게 수집됐다. 부당하게 수집됐다. 하하.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건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조국 사건은. 그렇지. 예, 거기 있는 PC 이거 다 부당하게 수집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푸시에서 그냥 통째로 그냥 가져갔어요. 가져갔고요. 그 부분만 떼어서. 그럼요. 그 명령어를 그렇죠. 검색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통으로 가져갔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문제가 없대. 예. 그래서 진짜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수많은 증거를 이번 재판부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건 증거 내가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다 증거 능력 없어. 이래가지고 다 부정됐어요. 2,000 몇백 건의 증거가. 대한민국에서 이재용만 누릴 수 있는 사법 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사법 서비스입니다. 그 재판부의 사법 서비스 한번 얘기했고 검찰의 무능인지 비리인지 약속 대련인지 모르는 수사 서비스. 이게 콜라보가 환상적으로 환장의 콜라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이고. 자, 이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3년 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가 반이 없어졌습니다. 절반이 나갔어요. 예. 미국 갔어요? 48%인데. 아이고야. 뭐 금액으로 기준할 수도 있고, 뭘로 거래량으로 기준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시장에 우리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가 반이 우리 시장을 버렸습니다. 그럼 외국인은요 더 버리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개별 주식 얘기 그만할게요. 핵심 뭐냐? 시장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온다. 적어도. 그러면 내가 옥석을 가리면 이 회사에 1을 넣으면 2가 되겠지. 이 시장이 이렇게 작동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애들이 이렇게 회계로 회사를 없애버려. 뻥튀기해서 상장하고 날려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는 존폐이기로 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오니 우리 시장의 신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두고두고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삼전이 지금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시장 악화도 그렇고요. 웃을 수만 없을 겁니다. 이런 이재용 지키는 대한민국 시스템 아마 우리에게 낙제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드려주신 박시동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